할머니 오해다 오해. 수필이야 수필. 우리가 경험적이고 체험적이고 교훈적이고 개성적이고 이런 수필이야. 물론 당연히 거기는 인식과 깨달음이라는 부분도 늘 존재하는 게 수필이지. 자, 본문 봐봐. 어렵지 않은 거니까 한번 볼게. 아파트에 살 때도 그러했지만 무슨 일이 있었나 봐. 내용상 보면 아파트에 살 때도 사실 뒤에 나온 것처럼 쓰레기에 대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야. 아파트에 살 때도 그러했지만 땅 집에 살고부터는 더더욱 쓰레기에 신경이 쓰인다. 제 생각해봐.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아파트는 그냥 쓰레기 처리장에 갖다 버리면 끝이잖아. 근데 단독주택처럼 땅이 있는 집에 살면은 이거 다 손수 처리하고 수거해오는 차 올 때까지 이거 다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는 얘기지. 응? 아파트에서는 분류해서 내다 버리는 순간 끝. 쓰레기 봉투는 익명의 것이다. 익명. 누구 건지 모르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사람의 어떤 이름 이런 것들이 숨겨진다 그런 얘기지. 익명이 되어 버린다. 그러나 땅집에서는 수거차가 오는 날 집 앞에 내다 놔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더욱 신경 쓰지. 번거롭지. 번거롭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말한 대로 신경 쓰인다. 그거 맞춰야 되니까. 이게 땅집에 살 때 쓰레기 문제는 신경을 쓰지 않을래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야. 자, 누구 쓰레기라고 딱지를 써붙인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이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 아파트에서는 익명성 때문에 누구 쓰레기인지 모르지만 여기는 집 앞에다가 이렇게 집 앞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이게 우리 집 쓰레기라는 거 누구나 다 알 거 아니야. 그지? 쓰레기 딱지를 붙이거나 다름이 없다. 거의 같은 것이다가 다름이 없다. 쓰레기이지만 깔끔하게 보이고 싶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담아서 꼭꼭 잘 여며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봐봐. 그 쓰레기를 버리는 방식이 아파트에서는 분류해서 딱 버리면 끝. 근데 집 앞에 땅집에 살면은 이거 봐봐. 그날 아침에 내다 놔야지요. 그 다음에 이게 익명성이 아니라 누구네 쓰레기인지 아니까 되도록이면 깨끗하게, 보기 좋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자, 물론 그냥 버리는 사람도 있겠지, 그지? 대충? 그러면 넘치지도 않고 깔끔하게 보이고 넘치지 않고 이렇게 담아야 된대. 만약에 이렇게 여기 필자가 버렸다면 이 사람의 성격은 굉장히 꼼꼼하다고 봐야 되겠지. 꼼꼼하다. 꼼꼼하니까 저렇게 처리하는 거지. 쓰레기라도 깔끔하게 보이고 싶다는데 허영심을 비웃듯이 수거차가 오기 전에 우리 쓰레기 봉투가 무참하게 파헤쳐지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넘치지 않고 깔끔하게 버리면 뭐해? 이게 이제 다른 사람 의식해서 그런 거거든. 근데 끔찍할 정도로 여기는 끔찍한 게 뭐냐면 무참하게 파헤쳐지는 일이 빈번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 아무리 꼼꼼하게 버리면 뭐해? 다 파헤쳐지는데. 생선이나 닭고기를 먹고 난 후 영락없이 거의 100%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생각해봐. 쓰레기가 그 사람의 생활을 보여주는 거잖아. 마치 개인적으로 어떤 은밀한 사생활이 다 노출되는 그런 느낌이잖아. 고양이의 소행이었다. 자, 그러면 집 앞에 놔봐야 고양이들이 다 들쑤셔 논다는 뜻이야. 그러면 내 사생활이 전부 노출되는 거야. 그리고 마치 쓰레기를 엉망으로 버린 사람이 돼버리잖아. 됐지? 고양이의 소행이었다. 개는 안 기르는 집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고양이를 기르는 집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도, 그러니까 고양이 기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도 동네에는 고양이가 많이 돌아다닌다. 이렇게 도둑 고양이들이 많기 때문에 쥐가 거의 없다는 게 동네 사람들의 설명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길냥이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는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길냥이. 그래서 좋은 점은 동네에 쥐가 없다. 그런데 나쁜 점은 여기 필자 개인적으로 본다면 내 쓰레기 깔끔하게 담아놓으면 뭐해? 얘네들이 다 파헤쳐버리니까 내 사생활, 은밀한 사생활이 다 노출되고
마치 쓰레기를 엉망으로 버린 사람 취급을 받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허영심에 스크래치가 났다는 얘기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수거차가 지나간 후에도 문 앞이 깨끗하지 않고 닭뼈나 생선뼈가 어지럽게 널려 있다는 건 여간 속상한 일이 아니다. 여간 동그라미 쳐봐. 이 부사어는 항상 뒤에 부정어를 동반하는 거야. 여간 아니었다가 연결되는 거, 호응되는 거야. 그러면 이 해석은 어떻게 돼? 아주 속상한 일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아주 속상한 일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속상한 일을 당한 거니까 그 화자의 감정은 고양이 때문에 속상한 감정이 지금 글쓴이가 감정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지. 터져서 냄새나는 내용물이 꾸역꾸역 쏟아지는 쓰레기 봉투를 들어 올렸을 때 미안 아저씨에게는 또 얼마나 미안한 노릇인가. 미안함도 역시 정서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파헤친 건 속상하고 그 다음에 그걸 치우는 미안 아저씨한테는 미안한 정서, 감정이 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생각해낸 고양이가 좋아할 만한 먹이가 생기면 봉투 속에, 쓰레기 봉투 속에 넣지 않고 접시에 따로 담아 고양이가 잘 다니지 않는 통로에다 놓아두는 것이다. 파헤치지 말고 그거 먹으라고. 알았니? 고양이가 좋아할 만한 먹이 쓰레기가 나오면, 고양이가 좋아할 만한 먹이가 생기면 봉투 속에 넣지 않고 접시에 담아 고양이가 잘 다니는 통로에다 놓아두는, 요게 해결책이고 방법이야. 해결 방법. 이렇게 하면 고양이가 쓰레기 봉투를 다 터뜨리지 않을 거니까 요 방법을 생각해낸 거야. 파헤치지 않게 할 방법. 자, 그것은 좋은 생각이었다. 적중했으니까. 고양이가 이제 파헤치지 않고 접시에 담긴 먹이, 그걸 먹는 거야. 그후부터 쓰레기 봉투가 훼손당한 일은 안 생겼고, 나도 고양이를 챙기는 일에 재미가 붙게 되었어. 자, 그러면 정서적 변화가 일어나게 됐네. 여기서 정서적 변화는 뭐야? 재미가 생겼다니까. 위에서 보니까 여간 속상한 일이 할 때 속상했어, 재미가 붙었어. 그 다음에 미안 아저씨에 대한 거는 다른 감정이니까 요거는 제외두고 고양이한테 대한 감정은 속상했다가 재미를 붙이게 된 거야. 비린 것을 탐하는 고양이의 식성은 찝찝했다. 우리가 보통 찝찝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생선뼈를 머리칼처럼 가느다란 가시까지도 깨끗이 발라내는 솜씨는 가히 예술이라 부를 만했다. 자, 이거 발라내는 건 가시와 살을 이렇게 분리하는 걸 발라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고양이가 살만 쏙 가시 남기고 살만 완벽하게 먹었다 그런 얘기야. 그 솜씨가 가히 예술적이야. 와, 어떻게 저렇게 살과 가시를, 그래서 살을 발라내는지 정말 대단해. 자, 그 대신에 우리 식구들은 고양이 생각을 한답시고 닭고기나 생선을 먹을 때 점점 더 살을 많이 붙여서 남기게 되었다. 그럼 이런 단어를 가족들이 고양이를 위해서 뭐 한 거야? 이건 배려라고 하는 거지, 배려. 고양이를 생각하는 마음, 배려. 글쓴이뿐만 아니라 식구들까지 모두 고양이에 대한 배려가 저런 것으로 나타난 거야. 나는 한술 더 떠서 식구들보다 더 했네. 식구들이 잘 안 먹는 생선 조림이 생기면 고양이를 위해 냄비째 쏟아버리기도 했다. 자, 그러나 고양이는 절대로 과식하는 일이 없었다. 이거 봐봐. 우리 같았으면 맛있으니까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과식하는 일이 없었다. 남겼다가 며칠에 걸쳐서 다 먹어치웠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우리 집 단골 고양이가 여간이라고 생각했지만, 또 나왔잖아. 여간 나왔지, 그지? 속으로 여간이다라는 얘기야. 대단하다 그런 얘기야. 한 번도 그 녀석의 모습을 제대로 본 일이 없다. 뭐 일종의 현명하고 영리하고 경계심이지, 그지? 그러니까 한 번도 녀석을 제대로 못 본 건 고양이가 되게 현명하다 혹은 영리하다라고 얘기하면 돼.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경계심이 아주 높다. 그러니까 위험할 것 같으면 아예 나타나지 않는 거지. 동네에는 여러 종류의 도둑고양이가 있었지만 우리 마당을 환각처럼 바람처럼 소리 소문도 없이 날아다녀 스쳐가는 고양이는 베이지색 바탕에 검은 줄이 있는 상당히 아름다운 고양이라는 걸 알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고양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뭔데? 뭐야? 걔가 베이지색 바탕에 그 다음에 검은 줄 무늬의 고양이라는 거. 이것밖에는 고양이에 대한 정보가 없었단 말이야. 자, 그리고 글쓴이는 봐봐. 도둑고양이 썼지만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느끼기에 글쓴이가 고양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표현한 거야. 내가 아는 거라고는 베이지색 바탕에 검은 줄밖에 몰라. 알고 싶었지만 환각처럼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져. 내가 있으면 안 먹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관심이야, 관심. 오랜 장마가 갠 어느 날 오후였다. 자, 시간이 바뀌었으니까 사건도 바뀔 거야. 자, 시간의 흐름, 시간의 경과, 시간의 흐름,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마침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다. 무더위가 한풀 꺾였다고 하나 집안에는 아직까지 곰팡이 섞인 습기가 많이 남아있어 앞 뒷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다. 마루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무심히 부엌 뒷문 밖을 내다보았을 때 그때 뒷문 밖에는 꽤 넓은 툇마루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집 단골 얼룩고양이가 꼭 저 닮은 새끼 5마리를 거느리고 나란히 앉아있는 게 아닌가. 5마리. 어미는 산 후, 새끼를 낳은 후라 그런지 털이 거칠하지만 양분 다 뺏겨서 그래요. 영양분을. 새끼들은 털이 반지르하니 윤이 나는 게 정말이지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다. 어떤 인간의 가족에게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고양이가 새끼를 데리고 있는 저 모습.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또 고양이에 대한 정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아까 처음에 순서대로 볼까? 속상했다. 재미를 느꼈다. 지금은 이건 뭐라 그래? 예찬, 감탄 정도 되겠지, 그지? 감탄. 고양이에 대한 정서 변화가 이 3단계를 나서 속상했다가 뜯어놓으니까 쓰레기 봉투. 먹이 주는 것도 재밌지. 지금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야. 고양이에 관련된 정서 변화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거의 전율에 가까운 기쁨을 느꼈다. 그럼 정서 변화가 여기까지 와야 되겠네. 속상함, 재미, 감탄, 그리고 나서 다시 감동과 기쁨이다. 이건 다른 말로 감동이라고 해도 돼. 뭘 감동했을까? 그뿐이 아니었다. 나는 감동까지 하고 있었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속상하다, 재미있다, 그 다음에 감탄하다, 기쁘다, 감동. 고양이에 대한 화자의 정서 변화, 감정 변화. 나는 나에게 잘 얻어먹은 어미 고양이가 그동안 해산에서 반질반질 잘 기른 새끼들을 나에게도 자랑할 겸 감사와 친애 표시도 할 겸 그동안 먹을 거 많이 줘서 고마워요. 내 새끼 예쁘죠? 그렇게 가족나들이 나왔으려니 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니지요. 오해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 정확히 얘기하면 나에게 자랑하고 나한테 감사가 친하다. 요거는 화자가 필자가 기대하고 있는 거야. 고양이가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 얘기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오해였지. 그 쌀쌀맞고 영악하기만 한 고양이는 기특하기 짝이 없는 마음 씀씀이 아닌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는 거 지금. 그 새끼를 거느리고 있는 그 얼룩고양이 그거 보면서 자기 혼자 다 한 거야. 알았니? 기특하대. 그건 새끼들을 낳은 거 저런 거 잘 키운 거 눈에 안 띄게 새끼들을 잘 돌보고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은 영악하고 기특하기까지 해. 전부 다 이건 필자 혼자 생각한 거야. 기대하고 있어. 근데 사실은 와르르 무너지지. 나는 마치
마치 손주 새끼들 반기듯이 반갑게 만면에 얼굴 가득히 웃음을 띠고 두 손까지 활짝 벌려 그들 고양이 가족을 환대한다는 표시라며 부엌문 쪽으로 갔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는 기절할 뻔하게 놀라고 말았다. 어미가 눈으로 불을 뿜으며 으르릉으릉 적대감을 드러내고 나에게 공격하려고 하는 태세까지 취하는 게 아닌가? 봐봐, 생각해봐. 그러면 이때 적의를 품고 있다. 적의라는 게 이제 심하게 하면 공격하는 건데 심하게 하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신속하고 눈부신 적의. 보호잖아, 보호, 새끼 보호. 다행히 순간적이었다. 잠깐 그러고 말했어. 내가 혹시 대낮에 환상을 본 게 아닌가? 왜냐하면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정반대의 고양이의 반응에 대해서 이거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실제 고양이 가족은 소리 없이 신속하게 모습을 감춰버렸어. 그래도 나는 무서워서 부엌문을 닫아버렸다. 그러면 고양이에 대한 감정은 무서움까지 갔네, 그지? 그러니까 순서를 잘 해도 속상하고 재미있고 그 다음에 속상하고 재미있고 대단하다 그리고 감동 기쁨까지 갔었는데 마지막에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끝났다. 고양이에 대한 감정 변화 순서대로 알아두고 자, 갑자기 공격하는 적의를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다 사라져 버렸어. 신속하게. 자, 여기부터 그 다음에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하고 나니까 고양이에 대한 오해가 하도 어처구니 없어서 슬며시 웃음이 날 정도야. 이번에 웃음으로 갔네. 계속해서 정서가 변하고 있네. 자,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했다는 게 그거야. 그까진 먹고 남은 생선 뼈 따위 챙겨주고 이건 사실은 고양이를 위해서 주긴 줬지만 그렇게 대단한 희생이나 대단한 배려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지. 내가 녀석을 길들인 줄 알았다니 이건 대단한 오해고 착각이다. 녀석은 챙겨주는 것보다 스스로 쓰레기 봉투를 뚫고 찾아내는 게 훨씬 스릴도 있고 보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 고양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냥 갖다 주는 거 먹는 것보다 찾아서 뜯어내서 먹는 게 훨씬 더 재미있을 수도 있어. 스릴이 있을 수도 있어. 오해하고 있는 거. 지금 상황은 내가 오해를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야. 반성하는 거야. 나의 오해와 기대가 지나쳤다는 걸 반성하는 거야. 고양이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재미있고 보람된 일은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건데 어쩌면 녀석이 나를 공격했다는 것조차도 오해일 수도 있다. 공격이 아니고 방어일 수도 있다고. 나에 대한 녀석의 적의는 적대감은 곧 저렇게 생긴 인간이란 족속 전체를 포함하는 거야. 저렇게 생긴 인간이란 족속에게 길들여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표현한 거지 나를 공격한 게 아니야. 제 새끼들에게 대한 강력한 경고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새끼들을 가르친 거야. 쟤네들 위험한 애들이야. 가까이 하지 마. 그런 거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고양이의 관점에서 그 고양이의 행동, 고양이의 반응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아본 거지. 자, 마지막에 정리. 우리는 흔히 고양이는 은혜를 모르는 동물 이렇게 생각해. 통념이지, 통념. 그게 인간들끼리 통하는 생각이지 길들이기를 꺼려한다. 그거는 인간들끼리 통하는 생각이라면 고양이끼리 통하는 생각은 인간이란 족속은 머리 검은 동물에게 길들여진다는 건 자유와 자존심을 다 뺏기는 거고 담보해야 하는 즉 죽느니마도 못한 짓이라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고양이의 관점에서 고양이의 관점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거야. 마무리해서 정리가 끝난 거야. 결국은 자신이 오해를 했고 그것에 대한 반성, 그 다음에 감정을 마지막에 생각을 정리하면서 끝난 수필이다. 자, 그러면 위에 순서대로 한다면 제일 처음에 어디부터 할까?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부터 정리해볼까? 아파트. 로지 아파트 아니다. 처음
처음 부분. 어디까지? 동네 사람들 설명한 그 부분까지. 여기가 수필의 첫 부분이야. 처음. 여기까지. 됐지? 여기는 서사 하나밖에 없지. 고양이가 쓰레기 봉투를 고양이가 파헤쳐 놓은 거지. 파헤침. 고양이가. 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첫 부분이야. 첫 부분. 처음 부분. 처음. 그 다음에 중간으로 한번 가볼까? 중간은 고양이를 발견하고 요거는 지금 그 얘기를 해야 되겠네. 고양이가 이제 고양이한테 이런 걸 주고 나서 나중에 우연히 딱 해가지고 다가갔는데 갑자기 나를 공격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가운데쯤 되겠지. 중간 지금 구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이 끝이다. 끝. 이렇게 해서 처음, 중간, 끝. 나름대로 3단 구성을 택하고 있다. 자, 정리하자 이제. 오해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이 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의 종류가 수필이고요.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약간 보면 있잖아. 인간에 대한 비판 이렇게까지 확대돼서 끝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일화, 경험을 토대로 했으니까 이거는 좀 가벼운 얘기라고 할 수 있어. 경수필. 그런데 뒤에 인간에 대한 얘기는 고양이의 관점에서 약간의 비판이 가미되어 있는 것 같아. 고양이가 우리를 조그만 배려를 하고 모든 것을 뺏으려고 한다고. 자유를 뺏으려고 한다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됐죠? 자, 경험을 토대로 지어놓은 수필. 경험에서 깨달음 전에 있었던 건 성찰. 그리고 깨달았단 말이야. 경험에서 출발해서 성찰하고 마지막에 깨달았어.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경험은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데 서사적인 부분은 차치해두고 정서 변화를 잠깐 해야 되겠네. 정서 변화. 고양이에 대한 화자의 정서 변화. 제일 처음에 쓰레기 봉투를 파헤치니까 속상했어. 근데 먹이 주고 이러는 거 보니까 재밌다니까. 그러다가 대단해 라고 감탄했어. 그 다음에 아까 있지. 기쁨과 감동을 느꼈어. 기쁨, 감동, 그리고 마지막에 공포와 놀라움. 이렇게 필자의 글쓴이의 감정의 변화가 있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거 이해는 뭐 중요한 게 없어. 자, 그 다음에 자, 잘 들어. 뭘 하냐면 이 글의 특징 첫 번째. 요거는 시험지에 나올 수 있어. 경험을 얘기했는데 경험 중에 오해한 부분을 얘기한 거야. 오해. 거기서 깨달았단 말이지. 고양이 관점에서. 그러면 이 과정이 모두 아까도 얘기했는데 시간의 흐름 혹은 시간의 경과가 글의 전개의 바탕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정서가 아까 나왔는데 정서는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정서와 사건이 맞물려 있어. 정확히 얘기하면 사건 다음에 정서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왜 속상했지요? 쓰레기 봉투를 뜯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사건과 정서를 연결시켜야 돼. 됐지? 그 다음에 반전 있어? 네, 반전 있어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나를 얼마나 고마워할까? 내 배려에 얼마나 감동할까? 그래서 왔구나 새끼들을 데리고 나를 좋아한다고 알리려고. 근데 저기를 보였지. 이게 반전이야. 고양이의 태도가 반전이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정서, 이 말은 감정이라고 해도 되고 심리라고 해도 돼. 이게 있잖아. 아주 서사와 맞물려서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알았지? 그 다음에 일상어. 여기 지금 보면 전문가의 용어가 아니지. 그냥 우리가 보통 쓰는 글이잖아. 일상어는, 이거 내가 써도 이만큼 쓰겠네? 그 다음에 써놓은 거 읽었는데 아무 걸 부담 없이 읽으시네. 이걸 갖다 뭐라냐면 일상어를 가지고 친근감 있게 글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묘사하고 있다. 묘사. 아주 묘사하는데 여기 이제 대상에 대한 묘사야. 대상에 대한 묘사를 아주 치밀하게 그림 그리듯이 잘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사건, 역시 소설가답게 방아수 할머니가 사건이 굉장히 생동감 있게, 진짜 막 옆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 지금 정리한 거, 이거 윗글과 일치하는 거, 뭐 이런 거 하는 문제로 아주 적당한 문제,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자, 다시 한번 마무리하자. 경험과 성찰, 그리고 깨달음의 과정이 나타난다. 경수필이라고 그랬어. 정서변화, 속상함, 재미, 감탄, 기쁨, 감동, 그리고 마지막에 공포와 놀라움으로 끝나는 거야. 경험하고 스스로 오해하고 스스로 기대하고 그러다가 아니었구나. 이게 모두 시간의 흐름, 시간의 경과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사건이 나오면 정서가 나오는데 아주 맞물려 있다. 잘 썼어. 그 다음에 반전의 내용 나온다. 고양이가 저기를 품고 공격하려고. 그때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 이 두려움과 공포는 안 했나? 있네.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정서는 감정, 심리. 이거하고 유사하게 쓰였다. 그냥 흔히 쓰는 일상어로 써서 친근감을 느끼고 대상, 고양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치밀한 묘사, 그 다음에 사건이 생동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이게 박완서 할머니의 오해라는 수필이었어.